네, 마켓 트렌드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순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계절 바뀌면서 많이들 아프잖아요. 시장도 좀 이른 더위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 전에 시장 흐름 정말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금요일도 재미없었는데 오늘도 너무 재미없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하는데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나마 기관이라도 버텨주니까 다행인데 아하. 기관 참 열심히 팔았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찔끔 사더니 작년 4월부터 계속 팔았고 올해 4월까지 팔았는데 5월 달이 지금 아직은 거래 일수가 좀 남아있지만 현재 5천억 원대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순매수 기록하고 있게 되면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왜 지금 순매수로 전환된 배경이 뭐냐?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는 거는 금융투자하고 투신해서 사고 있는데요. 네. 원인은 그게 아니고 연기금에서 들팔아서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뭐 2월, 3월만 하더라도 한 달에 4조 원 이상씩을 팔았거든요. 예. 근데 4월 달에 3조 원 팔았는데 지금은 몇백억 정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빼면은 연기금이 덜 파니까 이제 전체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되는 게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사는 업종들이 변덕이 심한데 5월 달에 지금 지난주까지가 이제 3주가 지났는데 5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산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산 게 의약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음식료 뭐 이런 쪽을 샀었고요. 유통 뭐 이런 쪽을 샀었는데 지난주에 산 업종들을 보면은 완전히 얼굴들이 바뀝니다. 계속 5월 내내 꾸준히 사고 있는 거는 운수장비 업종 한 업종이에요.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사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지난주 그 순위를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장비 서비스 이런 업종들을 사고 있고 오늘 사는 업종을 보면 또 조금 바뀝니다. 뭐 운수장비하고 서비스는 사는데 전기전자는 팔고 있고 오늘 제일 열심히 사는 업종은 전기가스, 한국전력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덕이 심한 수급장이기 때문에 뭐 매매하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종 말고 종목으로 봤을 때 수급이 특히 개선되는 쪽은 어디던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좀 변덕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 5월달 전체적으로 얼마로 샀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뭘 샀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좁혀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봤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봤냐면은 첫 번째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열심히 팔았는데 셋째 주에 순매수로 전환된 종목들. 네. 반대로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열심히 샀는데 지난주에도 열심히 샀던 종목들.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한번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작업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고 뭐 압축하면 종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선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3사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도 열심히 샀고 지난주에도 열심히 샀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차 3사는 지난 주말에 외국인도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이 현대차 3사 정도고 포탈주도 수급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포털 대표적인 두 회사가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죠. 이쪽이 아무래도 최근 수급 데이터로 봐서는 가장 돋보이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살펴볼게요. 전기전자 업종은 뭐냐면은 가장 지금 아쉬운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그 첫째 주, 둘째 주에도 사고 지난주에도 샀는데 문제는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 공매도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잘 나간 기관 연속으로 사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매도하고 그러니까 쌍끌이 매도 나오고 삼성전기, LG전자 모두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심하게 나온 종목이.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 매매 패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수급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한 업종만 더 볼게요. 화학업종인데 그나마 조금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이 지난주에 좋아진 종목이 LG화학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OCI도 외국인 매도가 조금은 줄어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압축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표로 보여드렸던 자동차하고 포탈 이쪽 정도가 가장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종목별로 더 좋아지는 수급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기아하고 카카오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업종 그리고 종목으로 계속 좁혀주셨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중에 조금 더 선호하는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지면서 생각했던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오히려 갑자기 언급이 새로 됐던 종목들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혹시
더 주목을 할 쪽 그리고 주목할 종목이 있을까요? 44조 원은 온데 안돼 없어졌죠. 그리고 네. 이제 아침에 시장에 단연 관심을 받았던 게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백신,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아침에 세 쪽이 쫙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오다 약해진 쪽이 그 백신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오다가 원액 생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병입 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액은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액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포장 예, 정도. 포장 정도 뭐 이러면서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별로는 지금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조금 들쭉날쭉하는 양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좁혀서 본다면은 미사일 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미사일이라는 게 국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처음에 사거리하고 탄도 중량을 79년 10월달에 이제 정했는데 사거리도 조금씩 늘리고 중량도 조금씩 늘렸다가 작년 11월에는 중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무4 같은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2kg짜리예요. 아니, 그 2톤짜리입니다. 2톤짜리. 그리고 4차 개정 때는 전고체 그 사용 연료를 그 제한을 해제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고체로 미사일을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그 사거리까지 해제가 되는 뭐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800km 이상도 만들 수 있고 무게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아마 이 부분은 오늘 뭐 그 일부 종목들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움직이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 그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재료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전 동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윈윈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 중국에 지금 뺏겼는데 그거를 복원하고 싶어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얘기를 하는데 원전 기술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니즈가 서로 맞춰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부분이 SMR이라고 이제 그 초경량 원전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주권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미사일 관련 좀 뭐가 있을까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방산주 봐야 될까요? 보통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현무 이런 데 다 참여를 했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항공우주 그리고 오늘 제일 센 종목이 뭡니까? 비츠로테크인데요. 저희 전고체 연료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그 세 종목, 네 종목 꼽는다면 KPS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게 그 SMR하고도 관계되는 회사들이고요. BHI 정도인데 문제는 한전 KPS하고 한전기술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리 반영을 했으니까 이 재료가 타지고 나서 얘들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움직이는 게 한전기술이고 그래서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외국인 순매수 탑 업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들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빅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죠. 그 방산부 그 군수 부분보다 저희 민간 부분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 방산 쪽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고 LIG 넥스원은 저 쇼크가 나왔는데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한전 KPS가 서프라이즈로 했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적도 좋은 편이고요. 수급도 실적 잘 나온 회사들이 수급이 역시 양호한 편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전 KPS 이 정도만 좀 수급을 잡히고 있는데 글쎄 뭐 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종목 좁히면은 더 들지 몰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꼽을 수 있고 하나 더 붙이면 LIG 넥스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탑1, 탑2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에 참고하시고요. 수급에서 특징주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카카오 쌍끌이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대차 3사 나왔는데 또 하이닉스는 열심히 사다가 금요일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조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하이프를 6일 연속 사고 있는데요.
좀 코스닥도 한번 연결해서 좀 볼게요. 코스닥은 여전히 대장이 엔터 3사예요. 지난주에도 엔터 3사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셉니다. 이 종목들은 수급도 잘 들어오고. 근데 하이브는 지금 버터 발표된 것도 있지만 코스닥 엔터 3사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수급만 보면은 수급 관심주는 하이브 정도를 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방송에서 잘 안 보이면 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거 지금도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오늘도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오른 종목이 너무 적어요. 금요일에 188개 했는데 오늘 200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집었을 때 종목을 잘 집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디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 수급 들어가는 종목이 아까 이제 자동차 3사라든지 포탈주를 얘기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이 싫으시다 그러면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장 안 보일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네, 쉬어가는 전략 아니면 그게 조금 싫으시고 나는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차 3사 우호적인 수급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포털주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네이버 카카오도 동반으로 관심 유효하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양식을 한번 삼아 보세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